나는 젊었을 때부터 수많은 사람을 만났다. 일꾼, 손님, 협력자, 투자자, 심지어 저까지. 그때마다 늘 스스로에게 물었다. 이 사람이 진짜 믿을 만한 사람인가? 사람은 말로 자신을 포장한다. 그러나 내가 배운 건 간단했다. 말은 얼마든지 꾸밀 수 있어도 행동은 거짓말을 못한다는 거다. 그래서 나는 늘 식당이나 술자리 같은 사소한 순간을 유심히 봤다. 돈이 오가는 자리가 아니고 계약서가 오가는 순간도 아닌 그저 밥 한 끼 먹는 자리에 드러나는 태도 말이다. 거기서 그 사람의 속살이 드러난다. 종업원에게 반말을 하고 함부로 대하는 사람? 나는 그 자리에서 이미 답을 냈다. 이 사람은 멀리해야 한다. 왜냐? 나에게는 잘해도 약자를 무시하는 사람은 결국 자기 이익을 위해서라면 누구든 짓밟을 사람이기 때문이다. 인생은 짧다. 성공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내 곁에 두는 사람이다. 괜히 불편한 사람과 억지로 관계를 이어가면 그건 성공을 향한 에너지를 낭비하는 짓이다. 친구는 많을 필요가 없다. 한두 명이라도 진짜로 나를 존중하는 사람, 이해관계 없이도 나를 아끼는 사람, 그런 사람과 함께 가면 된다. 나는 이렇게 정리한다. 사람을 고르는 기준은 그가 힘없는 사람을 대하는 태도다. 나는 오래 살아보니 알겠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남에게 함부로 하지 않는다. 자신을 존중하니 남도 존중하는 것이다. 반대로 자기 안에 열등감과 뒤틀림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약자에게 그걸 쏟아낸다. 나는 그런 사람과는 거리를 뒀다. 왜냐? 인생은 길어 보이지만 사실은 짧다. 하루 벌어 하루 쓰는 장사꾼이든 수천억을 다루는 기업가든 시간만큼은 똑같이 흘러간다. 그런데 그 시간을 남의 성질 고쳐주느라 낭비해야 할 이유가 있겠는가? 사람은 바뀌지 않는다. 고쳐 쓸 수 있다고 믿는 건 젊은 혈기에 불과하다. 나도 한때는 애써 상대를 바꾸려 했지만 돌아오는 건 내 피로뿐이었다. 그래서 나는 결심했다. 내 옆에는 맞는 사람만 두자. 억지로 붙잡지 않고 억지로 잘해주지 않고 자연스럽게 마음이 통하는 사람과만 어울리자. 세상엔 생각보다 그런 사람이 많지 않다. 그러나 단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충분하다. 나는 사람을 대할 때 늘 물었다. 이 사람은 나 없이도 괜찮은 사람인가? 나는 이 사람 곁에 있을 때 내 자존심이 무너지지 않는가? 이 두 가지 질문에 답을 할 수 있으면 그 사람은 진짜 인연이 된다. 나는 젊을 때 방송도 해봤고 협상도 수도 없이 해봤다. 그때마다 느낀 게 있다. 싫은 사람과 오래 일하면 일이 힘든 게 아니라 사람이 힘들다는 거다. 한두 번은 참을 수 있다. 하지만 매주 매일 그 얼굴을 보고 맞춰야 한다면 그것은 결국 내 마음을 갉아먹는 감정 노동이 된다. 그래서 나는 습관을 바꿨다. 상대방의 단점을 들여다보기보다 장점을 보려는 훈련을 했다. 그래야 내가 덜 힘드니까 마음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렸다. 저 사람이 있어서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거야. 그러면 신기하게도 고마운 마음이 조금씩 피어올랐다. 말도 자연스레 부드러워지고 내 태도도 달라졌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알게 됐다. 억지로 꾸미고 억지로 웃는 건 오래 갈 수 없다는 걸. 젊을 때는 그걸 버텼지만 이제는 아니다. 억지로 이어가는 관계는 오래 갈수록 독이 된다. 결국 나는 선택했다. 내 에너지는 한정돼 있다. 차라리 그 힘을 진짜로 맞는 사람에게 쓰자. 즐겁게 밥 먹고 자연스럽게 웃을 수 있는 사람과만 시간을 나누자. 그게 결국 내 삶의 질을 지켜주는 길이었다. 내가 살아온 길을 돌아보면 사람은 밥상머리에서 본 모습이 가장 진짜였다. 돈 얘기, 계약 얘기 다 치워놓고 그냥 함께 밥을 먹을 때 사람의 본성이 드러난다. 억지로 긴장하지 않아도 되고 감추려고 해도 숟가락질에서 말투에서 작은 행동에서 다 나온다. 저 사람은 나와 있으면 편안한가? 아니면 내가 괜히 긴장되는가? 이 질문 하나면 답이 나온다. 나는 나이가 들수록 이런 기준이 더 분명해졌다. 밥 먹고 싶지 않은 사람은 굳이 만나지 않는다. 반대로 연락이 오면 기분부터 좋은 사람, 아무 말 안 해도 웃음이 나는 사람, 그런 사람과는 자꾸만 밥을 먹게 된다. 그게 진짜 친구다. 내가 자주 만나던 대학 시절 친구들이 있다. 서로 사는 분야는 다르지만 지금도 정기적으로 모인다. 누군가는 맛집을 소개하고 나는 낚시한 생선을 직접 손질해서 대접한다. 그 자리에서는 누구도 계산하지 않는다.
그냥 서로를 즐기고 웃고 떠든다.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다. 진짜 인연은 밥상에서 웃을 수 있는 사이, 그것이면 충분하다. 세상을 살다 보면 별의별 소리를 다 듣는다. 칭찬도 듣지만 욕도 듣는다. 나는 기업을 세우면서도 언론에 나오면서도 늘 안티가 있었다. 그게 세상이다. 중요한 건 그 욕이 내 잘못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욕한 사람의 수준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사실이다. 길바닥에 누가 쓰레기를 버렸다고 해서 내가 굳이 뒤적일 필요가 있겠는가? 악플은 바로 그 쓰레기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찾아 들어가서 그 더러운 걸 보며 마음을 병든다는 거다. 나는 후배들에게 늘 이렇게 말한다. 남이 버린 쓰레기 뒤지지 마라. 좋은 것이 거기 있을 리 없다. 시간이 아까우면 차라리 책 한 줄을 읽어라. 사람의 본성에는 혐오와 험담이 늘 존재한다. 그건 없앨 수 없다. 그러나 그것이 세상을 지배하게 두지 않는 것. 그게 우리의 몫이다. 흔들리지 말고 그냥 묵묵히 내 길을 걸어라. 결국 말이 아니라 결과가 사람을 조용히 설득한다. 세상은 종종 이렇게 말한다. 강한 자가 살아남는다. 나는 그 말이 틀렸다고 본다. 자연에서도 기업에서도 살아남는 건 강한 자가 아니라 환경에 맞는 자다. 다윈의 말도 오해가 많았다. 적자 생존이란 게 원래는 가장 적합한 자가 살아남는다는 뜻이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가장 강한 자가 살아남는다로 왜곡해버렸다. 그래서 강자끼리 교배하면 인류가 더 나아질 거라 믿는 우생학 같은 미친 생각도 나온 거다. 기업도 똑같다. 아무리 덩치가 크고 돈이 많아도 환경이 바뀌면 무너진다. 반대로 작은 기업이라도 변화에 빠르게 맞추면 살아남는다. 내가 현대를 일으킬 때도 마찬가지였다. 배 한 척 없이 조선소를 세운다고 했을 때 다들 미쳤다고 했다. 그러나 나는 흐름을 봤다. 세계가 배를 필요로 하는 시대, 그 환경에 맞으면 기회는 반드시 온다. 인생도 이와 같다. 남보다 강해질 필요 없다. 대신 내 삶의 환경을 잘 읽고 나에게 맞는 길을 잡아라. 강함은 잠시지만 적합함은 끝까지 살아남는다. 젊은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한다. 나는 내 자아를 찾고 싶다. 나는 단호히 말한다. 자아는 찾는 게 아니다. 자아는 스스로 만드는 것이다. 나는 평생을 일 속에서 살았다. 새벽에 소판 돈을 들고 서울에 올라왔을 때 내게 무슨 자아가 있었겠는가? 그저 살아남아야 한다는 의지만 있었다. 그런데 그 과정을 매일 겪으면서 나는 조금씩 달라졌다. 사람은 매일의 선택으로 자아를 만든다. 오늘의 내가 마음에 안 들어도 괜찮다. 내일 조금 더 나은 나를 만들면 된다. 그게 쌓이면 어느 날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게 된다. 그래, 이 정도면 괜찮다. 나는 늘 이렇게 정리한다. 자아는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는 보물이 아니다. 그건 땀 흘린 하루하루가 쌓여 만들어내는 조각상이다. 조각칼은 남이 쥐어주지 않는다. 내 손에 있다. 자신이 되고 싶은 사람을 마음속에 그려라. 그리고 매일 조금씩 그 모습에 맞춰 살아라. 그러면 언젠가 남이 보는 너와 네가 원하는 너 사이의 간격이 점점 줄어들 것이다. 나는 젊을 때 내가 했던 말과 행동을 떠올리면 지금도 얼굴이 화끈거린다. 그때는 내가 옳다고 믿었다. 세상을 다 아는 것처럼 떠들기도 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 돌아보니 그건 어리석음이었고 미숙함이었다. 이제는 안다. 과거에 내가 부끄럽게 느껴질 때 그것은 내가 잘한 증거다. 몇 년 전 내가 쓴 글을 보면 문장도 서툴고 생각도 좁았다. 그걸 보고 왜 이렇게 형편없었을까 하고 한탄할 필요는 없다. 그건 단지 그 시절의 나일 뿐이고 지금의 나는 한 뼘 더 커졌다는 증거다. 문제는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다. 어제와 오늘이 똑같고 지난 5년 전과 지금이 다르지 않다면 그는 제자리 걸음이다. 나는 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부끄러움을 느껴라. 그것이 너를 앞으로 밀어준다. 자신의 과거가 창피해 보일수록 지금의 나는 더 단단해져 있다. 그 부끄러움 속에서 배운다. 그게 진짜 성장이다. 나는 평생 두 가지를 가장 소중하게 여겼다. 먹는 것과 읽는 것. 사람은 먹은 것이 몸이 되고 읽은 것이 마음이 된다. 젊은 시절 나는 배고파도 책은 꼭 챙겼다. 낡은 종이 냄새, 잉크 냄새,
페이지를 넘길 때의 소리, 그 모든 게 내 삶을 바꾸는 자산이 됐다. 책은 단순한 글자가 아니다. 세상을 보는 눈을 열어준다. 밥도 마찬가지다. 그냥 배를 채우는 게 아니라 누구와 어떻게 먹느냐가 중요하다. 좋은 친구들과 웃으며 먹는 밥은 그 어떤 잔치보다 값지다. 내가 낚시해서 잡아온 생선을 직접 손질해 친구들에게 대접하면 그들은 일식집보다 더 맛있다고 한다. 그건 음식 맛 때문이 아니다. 분위기와 마음이 어우러져 진짜 맛이 나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말한다. 사람은 책과 밥으로 자란다. 몸을 키우는 밥, 마음을 키우는 책, 이 두 가지가 망가지면 인생 전체가 무너진다. 내가 살아오며 가장 크게 깨달은 건 이것이다. 남이 정해준 길은 내 길이 될 수 없다. 인생은 누구나 자기 손으로 설계해야 한다. 존 스튜어트 밀은 이렇게 말했다. 스스로 설계한 삶을 자신이 옳다고 믿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 나는 이 말을 깊이 공감한다. 왜냐하면 옳고 그름을 재단할 절대적 기준은 세상 어디에도 없기 때문이다. 결국 인생의 의미는 내가 불어넣는 것이다. 나는 배도 조선소도 회사를 세울 때 남들이 말린 길을 택했다. 사람들은 미쳤다고 했지만 나는 내 눈으로 본 환경과 내 판단을 믿었다. 그 길이 남들에게는 무모해 보였을지라도 내겐 가장 적합한 길이었다. 남의 잣대로 성공과 실패를 가르지 마라. 그건 허상이다. 오늘 하루를 내가 옳다고 믿는 방식으로 살아냈다면 그 자체로 이미 성공한 것이다. 나는 단순하게 이렇게 말한다. 내 삶은 네가 설계해라. 그게 유일한 정답이다. 사람들은 종종 내 자아를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하고 묻는다. 나는 이렇게 대답한다. 자아는 찾는 게 아니라 매일 쌓아 올리는 거다. 내가 오늘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노력을 했는지가 내일의 나를 만든다. 그 작은 차이가 하루, 한 달, 1년이 쌓이면 전혀 다른 사람이 된다. 문제는 오늘의 내가 마음에 들지 않을 때다. 그러나 그걸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어제까진 괜찮았는데 오늘은 스스로가 부족해 보인다면 그건 내가 한 단계 더 높이 올라섰다는 증거다. 나는 거울 앞에서 자주 스스로를 돌아본다. 오늘의 나는 괜찮은가? 내가 되고 싶은 나와 가까워졌는가? 대답이 마음에 들지 않아도 괜찮다. 그 긴장과 간극 속에서 우리는 자라기 때문이다. 자아는 멀리 있는 보물이 아니다. 그건 매일의 삶 속에서 내가 내일 다시 만나고 싶은 내가 되기 위해 오늘 다듬어가는 과정일 뿐이다. 나이가 들면 누구나 과거를 돌아본다.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나도 한때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다. 그러나 곧 깨달았다. 이미 지나간 건 고칠 수 없다. 돌아보아 후회한다고 달라지는 건 없다. 오히려 지금을 놓치게 된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다짐했다.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이 원하는 걸 따르자. 과거의 선택은 이미 끝났다.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다. 그걸 붙잡고 자책하기보다 지금 내가 진짜 하고 싶은지 아닌지를 따져야 한다. 인생은 길어 보이지만 결국 순간의 연속이다.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가 내일의 내가 된다. 그러니 과거를 붙잡지 말고 지금 이 순간의 목소리를 따라가라. 나는 이렇게 말한다. 후회는 인생을 무겁게 하지만 현재에 충실한 선택은 인생을 가볍게 한다. 사람들은 자꾸 행복을 멀리서 찾는다. 큰 성공, 큰 돈, 큰 명예가 있어야 행복할 거라 믿는다. 그러나 내가 살아보니 행복은 늘 작은 데서 왔다. 기대하지 않고 들어간 식당에서 음식이 뜻밖의 맛있을 때 그 순간 나는 스스로의 안목에 흐뭇해하며 웃었다. 친구들과 모여 그저 밥을 먹고 떠들며 웃을 때 그 평범한 시간이 내겐 가장 값진 행복이었다. 나는 이렇게 정리한다. 행복은 특별한 것이 아니다. 작고 사소한 순간 속에 숨어 있다. 행복을 멀리서 찾으면 늘 부족하다. 그러나 작은 순간을 소중히 여기면 삶은 어느새 충만해진다. 내가 남긴 가장 간단한 삶의 비밀은 이것이다. 잘 먹고 잘 읽고 잘 웃어라. 그 세 가지면 충분하다. 내가 바라는 노년의 목표는 단순하다. 내 발로 끝까지 걸어 다니는 것. 누구에게 기대지 않고 하고 싶은 일을 내 힘으로 해내는 것. 나는 낚시를 좋아한다. 파도가 치는 갯바위에 서서 하루 종일 서 있어도 버틸 수 있는 다리, 낚싯대를 힘차게 들어 올릴 수 있는 팔, 그 정도 근육과 체력을 끝까지 유지하고 싶다. 돈보다 중요한 게 있다. 바로 자립이다. 먹고 싶은 밥을 내 손으로 먹고 가고 싶은 길을 내 발로 걸어가는 것.
그 소박한 자유가 결국 가장 큰 행복이다. 나는 이렇게 말한다. 언제 죽을지는 모른다. 그러나 마지막 순간까지 내 힘으로 서 있다면 그게 최고의 인생이다. 내가 평생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또 수많은 길을 걸었다. 그 과정에서 깨달은 건 단순하다. 인생은 숫자가 아니라 진짜로 남는 몇 사람과 함께 가는 길이라는 것이다. 이해관계가 없는 자리에서도 예의를 잃지 않는 사람, 나와 함께 밥을 먹을 때 억지 웃음이 필요 없는 사람, 내가 힘들 때 곁에서 묵묵히 버텨주는 사람. 그게 진짜 친구다. 그리고 삶도 마찬가지다. 남이 정한 기준에 맞추려 애쓰지 마라. 내가 설계한 길, 내가 옳다고 믿는 방식, 그 길을 하루하루 걸어가면 된. 악플에 흔들리지 말고, 과거에 매이지 말고, 작은 행복에 끝까지. 나는 이렇게 정리한다. 사람은 행동으로 고르고, 행복, 삶은 스스로. 그러면 진짜 친구와 진짜 길은 끝까지 남는